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삐끗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부는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 염증성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으시고 염증성 여드름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자, 여드름 박살내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꼭 여드름 피부 극복기 역대급 비법 공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꿈과 사랑의 결정체 피부는 민동성입니다. 긴장해 주십시오. 오늘 완전 개꿀팁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드름 박살내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꼭 여드름 피부 극복기 역대급 비법 공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염증성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으시고 염증성 여드름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는 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내가 이래서 생겼구나 라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피부 관리를 함으로써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구나. 나 진짜 내 피부 버림받지 않았구나. 너무 쓸쓸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신 게 계속 이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고 더 아파지니까 이제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면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피부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제 들어왔을까요? 동성님은 알고 찾아오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좋게 해드린 지 8년 정도 되었어요. 진짜 이제 오래되었죠. 8년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피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얼굴을 직접 보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동성님? 아니에요. 카카오톡을 인해가지고 이제 피부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동성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저는 피부는 민동성이에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꾸준한 피드백을 드리는 것과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드리거나 효과적인 사용법을 통해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리고 진짜 잘못된 피부 관리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피부 관리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피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피부 때문에 너무 우울하시고 안쓰럽고 난 진짜 이렇게 타고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피부는 스킨케어를 통해 가지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의 피부 상태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피부 유형을 파악하고 피부에 적합한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 몸 전체의 피부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주기도 한답니다. 자, 피부 관리의 끝판왕은 뭔가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 피부를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따라 피부는 스스로 빛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빛이 사그라들고 바래지기도 합니다. 스킨케어의 끝판왕이자 목표는 스스로의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동성님 여드름이 생겼는데 여드름이 무엇인가요? 여드름은 염증성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보이고 있는 건강한 모공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모공이 막혀요. 모공이 막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제 화장품들을 과하게 사용했다던가 각질이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기타 피부적인 질환들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공을 막아버리면 그 안쪽에 피지선 내에 확장된 세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세요. 모공이 아닌 곳에는 여드름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지선 안쪽에서 피지를 세균들이 우리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균 P-에이신균이라고 하죠. 그 P-에이신균이 피지들을 갉아먹어. 피지는 기름이거든. 갉아먹고 똥을 싸. 그게 모공 내벽에 있는 것들과 충돌을 해서 썩어버림으로 모공이 부어오르게 되는 게 바로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여드름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시술,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한의원이라든지 에스테틱을 돌아다니다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그네스, 그 다음에 이제 약, 피지 조절제까지 처방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BHA,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아하, 바하, 그 다음 PHA까지 있긴 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에 맞는 BHA라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관리를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염증성 여드름이란 이게 방금 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염증 반응 두 가지의 원인이 있죠. 첫 번째, 모공을 폐색시켜가지고 생긴 한마디로 좁쌀 여드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좁쌀 여드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까 말했던 여드름균이 내 몸이 건강했다면은 절대로 여드름균이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왜?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 감기조차 안 걸리는 사람, 손발도 따뜻하고 기초대사량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 여드름이 생겨버렸죠. 자, 그러면 염증성 여드름이 이미 생기고 이미 폭발을 했어. 이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얼굴에다 폭발을 했단 말이야.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겠죠. 여러분도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피부가 정말 좋아지고 싶다면 이 식이명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질 제거를 왜 하면 안 되냐면요, 각질 제거는 이러한 피부에 오히려 더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염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예요. 상처에다가 더 자극을 준다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물을 대거나 아니면 소금물을 대거나 흙을 이렇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피부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시술은 이 피부에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3번 운동이에요. 운동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땀 안에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요소, 하나는 이제 염분입니다. 염분은 이제 소금 성분이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에요. 오줌에 있는 노폐물이 우리가 오줌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똥하고 오줌으로. 그 오줌에 있는 성분이 바로 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오줌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 돼요. 땀으로부터 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분 화장품은 모공을 막으니까 안 되고, 선크림도 이때는 사용하시면 모공을 막으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성분의 팩, 이때는 여드름 팩도 하시면 안 돼요. 여드름 기능성 팩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팩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런 팩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민트 성분이라든지 뭐 페퍼민트, 그런 성분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과 외출, 메이크업을 너무 과하게 하면 모공도 막아버리죠. 자, 그 다음에 얼굴에 손대는 것도 피해 주세요. 얼굴에 손대는 거는 세균 덩어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음주는 이제 그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오히려 더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다가 알코올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에 있는 여드름균이 오히려 더 살아버려요. 자, 이 피부에 하면 안 되는 식기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피부에 하면 안 되는 식기명. 자, 그 다음에 10번 흡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먹는 영양분들을 줄여버려가지고 효과를 안 주는 디버프예요. 디버프.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죠. 저주. 오히려 여기에서 바를 수 있는 화장품들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선크림도 지금 못 발라요. 그 다음에 이제 각질 제거도 못해요. 그 다음에 지금 얼굴에다가 클렌징 폼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재생 화장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유분기가 있는 재생 화장품 말고 안쪽으로 깊이 흡수가 될 수 있는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팩을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분으로만 보습을 해주세요. 수분으로만 보습을 해줘야지 유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다시 뒤집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분으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차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1개월 차입니다. 변화 과정 1개월 차. 자, 이제 처방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그만두셨어요.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염증들의 반응이 너무 커지고 안쪽에서 큰 염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는, 얼굴이 이때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얼굴이 이때 너무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 잠자다가 긁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잠자다가 얼굴 긁으면 다음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거나 그런 식으로 주무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게 잠잘 때 얼굴을 긁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얼굴이 간지럽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들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재생 세럼과 진정팩, 그 다음에 이제 수분제를 진행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화장품이 지금은 선크림이나 각질 제거, 폼 클렌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아직 1개월 차예요. 자, 생활 습관을 교정시켜야 돼요. 수면, 담배, 물. 담배는 이제 끊어주셔야겠죠? 이분은 이제 담배를 피셨던 분이에요. 술은 안 드셨는데 담배는 피셨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을 교정을 하셔야겠죠? 채소는 많이 드셔야 되는데 위하고 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파프리카랑 방울토마토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긴 하지만 그보다는 양배추를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성님 저 같은 경우 채소 많이 먹어요. 진짜요? 어느 정도 드시는데요? 엄마가 주신 김치는 꼭 챙겨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따로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남을 정도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어줘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안 되고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영양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해 가지고 교정을 해야 돼요. 자,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양 공급, 각질 제거, 청결 유지, 햇볕 차단, 유수분 밸런스, 자극 진정. 이렇게 6개 가지가 여러분들의 피부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삐끗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부는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생활습관, 식습관, 화장품. 정말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지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차입니다. 2개월 차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죠. 자,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자, 여기 이제 봐보세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좁쌀들이 서서히 보여. 지금 보면 이 울록불록하게 튀어나온 게 좁쌀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온 게 염증입니다. 자, 붉은기가 아직도 있네요. 붉은기가 아직도 있어요. 각질 제거를 하기에는 아직도 무리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선크림을 서서히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염증이 많을 때는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게 선크림이에요. 왜냐하면 선크림이 어쩔 수 없이 화학적 성분과 그런 성분들로 인해서 모공을 막을 수밖에 없어서 염증이 많을 때는 오히려 자극이 되지만은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은 흉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면서 청결 유지, 선크림은 물로 안 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클렌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에 한번 뒤집어져요. 잘 가다가 한번 뒤집어집니다. 자, 2개월 차에요. 한번 뒤집어질 시기가 와요. 여태까지 쌓아왔던 각질 제거를 여태까지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염증이 더불어서 올라오는 시기가 겹칩니다. 절대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방심 금지입니다. 그리고 오일 페이퍼를 사용을 권해요. 여태까지는 오일 페이퍼를 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공을 막을 때 좁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품과 각질 그리고 무언가가 올라와 있을 때 생성되기 때문에 1시, 6시에 기름 종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는 화장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역할을 하는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각질 제거는 효소 타입으로 들어가 주셔야지 피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압출 관리를 하셨어요. 좁쌀을 짰죠? 좁쌀을 짠 부분들이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염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염증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때 염증을 없애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고나 염증에 좋은 것들을 막 덕지덕지 막 바르기 시작을 해요. 얼굴에다가. 그게 또 다른 트러블들의 원인이 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상처거든요. 상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상처를 더 이상 건드시면 여러분들의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이때 여러분들의 피부가 다시 뒤집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3개월 차예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금연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대로 다 지켰어. 화장품도 내가 말한 대로 쓰셨어. 뭐 생활습관, 식습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진행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랬던 피부가 똑똑똑똑 떼더니 이제 4개월 차에 이렇게 됐어요.
많이 좋아졌죠? 염증 감소됐습니다. 좁쌀 감소됐어요. 붉은기도 감소가 됐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에 이제 미소가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근데 좁쌀하고 염증은 있어요. 방심 절대 금지예요. 표정에서 자신감이 묻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봐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거는 미소가 더 올라옵니다. 기분 좋아졌죠? 별거 한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고 매일같이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셨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4개월 차예요. 짜잔. 4개월 차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었던 좁쌀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염증도 많이 없어졌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관리를 더 하셔서 피부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기까지였죠? 피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한테 박수 쳐주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신 거를 인정해 주시고 이분한테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자, 여러분들 이분은 지금 여드름 흉이 많이 완화됐어요. 피부가 좋아지면 여드름 흉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기 염증이 너무나도 많이 완화되셨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얼굴이 색소가 이제 멜라닌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저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짜잔! 이 피부가 이렇게 변해서 4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이렇게 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좁쌀 다시 생겼어. 좁쌀 다시 생겼어. 더 노력해야 돼. 여긴 좁쌀이 없었거든. 좁쌀이 생겼거든. 각질 제거라든지 기름 제거라든지 선크림을 바르고 이게 너무 늦게 씻었다든지 그랬네. 결국 본인 스스로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 피부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의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피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피부, 바이스, 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볼 쪽에 가득 이렇게 흉이 있었던 그리고 염증이 있었던 분은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년에 걸려가지고 우리 미세먼지님 이야기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각 피부에 맞춰가지고 관리법이 달라요. 그래서 개피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맞춰가지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스스로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피부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고민과 진짜 내 피부만큼 내 피부에다가 희생을 다하는 애가 없어요. 100년, 200년, 300년이 가도 내 피부는 나한테 최선을 다해주거든요. 피부는 아낌없는 사랑을 나한테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정보 그리고 잘못된 사용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가 더 많이 나빠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정말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피부 정말 사랑합니다. 손을 다들 모으시고요. 피맨.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남자 피부는 민동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요. 피부 좋아지세요. 약속! 안녕!